현재 우주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 중이다. 3위 아틀라스라 불리는 항성간 천체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확인된 세 번째 방문객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궤도를 변경한 것이다. 미세하거나 미묘한 변화가 아닌 천체 역학의 모든 알려진 법칙을 깨는 방식으로 말이다.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방어 연합체인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 IWN가 사상 처음으로 다른 항성계에서 온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왜 이 물체일까?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아틀라스가 예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예측도, 궤도 예측도, 물리학의 기본 법칙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만약 이 물체가 태양 근처에서 정말로 궤도를 변경했다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이상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일 수 있다. 국제 소행성 경보망 IWN의 유일한 목표는 지구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나사와 ESA부터 중국의 자오산 천문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정상 관측소들이 연합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는 지구 근접 소행성, 즉 우리 태양계 내에서 생성된 잔해물만을 관측해왔다. 그러나 2025년 10월 말 AI 로웬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사상 처음으로 항성간 물체인 세 번째 AT의 추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해성체의 천체 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기가 수상했다. 불과 며칠 전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사라졌고 독립 천문학자들이 예측 위치에서 미세한 편차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 재등장해야 했지만 수학이 통하지 않았다. 하버드 천체물리학자이자 로브 척도의 창시자인 아비 로브는 이미 아틀라스의 인공물 가능성을 10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한 상태였다. 그러다 새로운 이상 현상이 포착되자 IWN은 조용히 이를 최우선 추적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수백 대의 망원경이 이를 추적하도록 재조정되었는데 마치 지구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다. 문제가 있다는 첫 단서는 지구는 존재한다. Earth exists 라는 소규모지만 권위 있는 독립 천문학자 집단에서 나왔다. 그들은 실시간 망원경 데이터를 JPL의 호라이즌스 시스템 예측값과 비교했고 그 결과는 하룻밤 사이에 뉴스를 장식했다. 아틀라스는 수백 킬로미터가 아닌 무려 110만 킬로미터나 빗나간 상태였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변이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물체의 거리는 일정했으나 하늘에서의 위치가 마치 우주에서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변했다. 이는 궤도 역학 법칙을 위반하는 현상이다. 혜성은 증기 분출로 인한 자연 추진력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는 있지만 옆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면 엄청난 외부 또는 내부 힘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혜성인 할리큘도 이런 정밀도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아틀라스는 이를 해냈다. 만약 3가 의도적으로 궤도를 변경했다면 누군가는 전 세계보다 먼저 이를 알아챘어야 했다. 그때부터 관심은 나사와 JPL로 쏠렸다. 지난 9월 화성에 배치된 나사 궤도선들은 태양 근접 비행 중 근접 촬영을 위한 완벽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그 사진들은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내부 소식통은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일부는 더 의도적인 검열을 의심한다. 만약 그 사진들이 자연 천체와 양립할 수 없는 구조적 기하학이나 광학적 특성을 보여준다면 나사가 공개를 지연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애비 러브오프는 최근 게시글에서 아틀라스가 태양을 향한 물질 분출구인 반대 꼬리를 보였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그러나 화성과의 근접 비행 후 꼬리 방향이 역전되어 갑자기 다시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물체가 스스로 방향을 재조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연 혜성 중 분출 방향을 이처럼 완벽하게 역전시킨 사례는 없다.
그런데도 나사는 이 이상한 현상을 평범한 해성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아있다. 평범한 일이라면 왜 소행성 방어 네트워크가 개입했을까? 10월 말, 새로운 추적 데이터는 모두가 우려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궤도 이탈은 사실이었다. 불과 15시간 만에 위치 차이가 4분각 이상 벌어졌는데 이는 수십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 궤도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편차를 유지하려면 초당 거의 4km에 달하는 측면 속도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 우주 탐사선 일부가 생성할 수 있는 추력보다 더 큰 수치다. 학계에는 온갖 이론이 불처럼 번졌다. 일부는 기체 배출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태양풍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태양풍은 측면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아틀라스는 지속적인 가속과 정밀 기동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편 예측 불가능한 해성 움직임을 추적하는 천문학자 훈련을 위한 IABN 워크숍은 몇 시간 만에 정원이 찼다. 뒤에서는 나사 행성 방어국이 잠재적 위험 소행성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감시 수준을 조용히 상향 조정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물체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위협으로 취급하는 걸까? 어떤 이들은 그 답이 더 기이한 데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반전을 계획 중일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이 이 이상 현상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아틀라스는 다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세한 편차가 아닌 완전한 궤도 수정이었다. 칠레, 스페인, 일본의 지상 관측소들은 두 번째 편차를 포착했는데 첫 번째보다 작았지만 마치 스스로 궤도를 수정했듯이 천체의 원래 궤적과 완벽히 일치했다. 이는 무작위 표류가 아니었다. 움직임은 대칭적이고 계산적이며 정밀했다. 자동 항법 점검 후 우주선이 실행하는 유형의 교정이었다. AI 시스템은 패턴 인식 사건으로 분류된 내부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해당 행동이 알려진 자연 현상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유럽 우주작전센터 ESOC는 회원 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된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사라이아타스가 중력 영향과 일치하지 않는 측정 가능한 가속도를 생성했음을 확인했다. 간단히 말해 그 물체가 무언가를 발동시킨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발사된 것일까? 칠레의 베리 대형 망원경이 적외선 방출을 분석했을 때 열 복사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12분간 지속된 폭발적 방출 후 완전한 냉각이 이어졌는데 마치 제어된 엔진이 켜졌다가 꺼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틀라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을 방금 증명했다.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모든 우주 기관들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네이사는 감시 프로그램을 2배로 확대했다. 중국은 달 탐사주로 사용되는 URRSA 무선 네트워크를 재가동해 해당 물체의 벡터에서 오는 심우주 주파수를 추적했다. 유럽우주국 ESA은 행성방어사무소의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임박한 충돌 사건에 대비해 마련된 조치였다. 공식적으로는 관측 협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패닉 상태였다. 켈텍과 도쿄대 과학자들은 아틀라스의 가속 패턴을 알려진 인공추진 시스템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한 사실이었다. 폭발의 열 곡선은 어떤 알려진 화학 반응이나 이온 추진제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대신 전하를 띤 플라즈마가 전자기장에 의해 유도될 때 발생하는 유형의 자기동역학적 가속 시그니처와 유사했다. 이는 인류가 항성 간 여행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논의해온 바로 그 기술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추진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안정적이던 물체의 회전 속도가 247초마다 반복되는 고조파로 변동하기 시작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엔 회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패턴이 너무 정밀했다.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관측이 거듭될수록 국제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는 과학적 협업에서 출발한 범위를 확장해 갔다. 이제는 방어 작업 그룹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물체의 새 궤적은 성간 공간이 아닌 외행성들을 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정된 궤도는 목성의 궤도와 교차했다. 분석가들은 몇 달 안에 아틀라스가 목성의 자기권,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위험할 정도로 가스 거대 행성에 근접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우연이라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물체는 의도적인 무언가를 준비 중이었다. 중력 보조, 즉 우주선이 행성의 운동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기동이었다. 바로 그때 전 세계 감시 체계는 나사가 3단계 비상 상황이라 부르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물체의 움직임이 능동적이고 의도적이며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구 관측소의 무선 간섭 주파수가 아틀라스의 회전 펄스와 동기화되기 시작했다. 행성 자체가 그 물체의 신호와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더니 예고 없이 아틀라스를 추적하던 모든 관측소가 암전되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하와이, 칠레, 이탈리아, 남아프리카의 원격 측정 데이터가 동시에 동결되었다. 심우주 통신망이 연락을 끊었다. 중국의 무선 안테나들조차 여러 주파수에서 완전한 침묵을 보고했다. 47분 후 데이터 전송이 재개되었을 때 모든 기록은 동일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틀라스는 사라졌다. 파괴된 것도 태양에 가려진 것도 아니었다.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이다. 기록된 어떤 좌표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희미한 잔향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센서로 측정 가능한 저주파 윙윙거림이었다. 이 신호는 247초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맥박처럼 퍼져나갔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배경 간섭으로 추정했으나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각 펄스는 물체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회전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는데 마치 신호가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며 마지막 위치를 반영하며 맴돌고 있는 듯했다. LRB에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2025 우리를 성간 신호 이상 현상으로 규정하고 접근 제한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유출되었다. 마지막 47분간의 통신 두절 동안 망원경들은 목성의 궤도와 완벽히 일치하는 희미한 방향성 섬광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물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간이동한 것이었다. 통신 두절 이후 몇 시간 동안 세계 천문학계는 혼란에 빠졌다.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네이사는 침묵을 지켰다. 중국 심우주 관측망은 단 한 줄의 데이터를 공개한 뒤 파일을 삭제했다. 추적 이상 현상 종료, 관측 불가 물체. 일주일 내내 세계는 아틀라스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희미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이는 반사광의 섬광이 목성 궤도를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분석가들이 궤도 역학과 위치를 비교했을 때 결과는 그들을 경악시켰다. 그 물체는 속도를 늦추거나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다. 물리학자들이 벡터 재위치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간단히 말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위치를 변경했으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동안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해석하려 애썼다. 센서 오작동일 수도, 배경 방사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확인이 도착했다.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도는 유럽 우주국 ESA의 갈라 관측소가 웹 탐지 정확히 247초 후에 동일한 반사 신호를 포착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신호는 마치 그 물체가 수개월간 방출해온 동일한 공진 주파수를 이용해 시공간을 가로질러 자신을 복제해 놓은 것처럼 점프한 것이었다. 그 펄스가 탐지될 때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증식했다. 마치 아틀라스가 중력을 다리 삼아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가로지르는 법을 터득한 듯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발견이 이어졌다. 빈에 위치한 IWN 지휘본부는 오메가 등급으로 분류된 긴급 전송을 수신했다. 그 안에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재구성된 부분, 데이터 스트림이 담겨 있었다. 모든 관측소가 침묵했던
47분간의 공백이었다. 해독된 데이터는 텔레메트리도 영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 데이터였다. 네트워크 자체에 내장된 구조화된 전송체로 아틀라스의 펄스 시퀀스와 동기화되어 있었다. 해독된 결과 좌표가 형성되었으나 이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가리켰다. 위치는 목성의 궤도와 일치했으나 타임스탬프는 정확히 6년 후를 가리키지 않았다. 분석관들은 처음엔 손상된 데이터로 치부했으나 재구성이 진행될수록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좌표는 목성이 아닌 지구를 가리켰다. 킬로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아틀라스가 지구 궤도면과 교차할 지점을 표시한 궤적 마커였다. 2031년 그 물체는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귀환 지점을 설정해 놓은 것이었다. 해당 파일은 즉시 소행성 위험 등급 10 프로토콜에 따라 잠금 처리되었는데 이는 문명 멸망급 위협에 적용되는 동일한 분류였다. 모든 국가 우주기관은 그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3개월 후 호주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동일한 247초 펄스를 반복하는 희미한 무선 파열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행성대 내부에서였다. 신호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는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모든 데이터, 모든 공개 자료, 모든 공개 관측 기록이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스템 재구성이었다.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관할권 밖에서 운영되는 암호화된 관측소들의 사설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 코드명은 프로젝트 헬리오스. 그들의 임무는 아틀라스가 무엇이 되었는지 추적하고 그의 귀환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물체가 단순히 우주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주를 매핑하고 우리의 중력, 궤도, 공명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247초마다 희미한 맥박이 태양계 전역에 계속 울려 퍼진다. 우주 배경에 묻힐 만큼 희미하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강도로. 세상은 아틀라스를 잊었을지 몰라도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진짜 무엇이 저 멀리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지성이 별들 사이를 무언가를 이끌고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다면 눈을 돌리지 마라. 이 채널을 구독하라. 우리는 기관들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발견들을 밝혀냈다. 알림을 켜라. 삼바라타가 돌아올 때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